요즘 지역을 망라하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고 하면 외지인들이 나타나서 매수하는 사례가 아주 증가하고 있죠. 올해 들어 서울에서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런 현상은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저희 표용우TV에서 올 초에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버들치마을 성북자이 2차 전용 157제곱미터의 경우가 지난 4월에 10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바로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 거래가는 8억 5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올라가서 거래가 됐습니다. 오른 겁니다. 인천에도 이런 곳이 있죠. 인천시 서구 청라동 청라 센트럴 에일리넷들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작년 말에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7억 1천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올랐죠. 왜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던 아파트가 하락한 지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할까요? 원인은 딱 4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25일에 한국은행에서 세 번째로 금리를 또 동결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급급매 물건이 이미 다 팔렸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급급매 물건이 팔렸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달려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에 주택담보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를 80%까지 완화해 줬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니까 살려고 망설였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한 아파트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4가지 외에도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락 시에 상급지 갈아타기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특히 서울로는 외지인들이 많이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지방에 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지방에 부자분들이 달려드니까 서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호가를 자꾸 올리기 시작한 이른바 전형적인 호가 높게 부르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정 투자 수요가 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보면 집값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하락장에서 가격이 많이 내린 신축단지 위주로 더 두드러지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매한 건수가 1774건인데요. 전분기, 지난 분기에는 696건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정확히 148%가 늘어난 것입니다. 1월 달에는 338건으로 시작해서 2월 달에는 576건, 그리고 3월 달에는 810건으로 이렇게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매 대비 외지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요, 서울 마포구 지역인데요, 43.3%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가구가 매매가 됐다면 그 중에 4가구 이상은 외지인들이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진구가 38.5%, 용산구가 34.8%입니다. 마포구의 경우를 보니까 외지인분들이 335 몰려다니면서 부동산 투어를 다닐 정도로 지금 다시 살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지인 매수세가 부동산 시장 변화에 기폭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는 지방 부자분들, 그리고 경기 지역 투자자들은요, 하락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가 아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주택 사업자들은 향후에 이 주택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월에는 78.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106.6으로 28.6포인트나 이렇게 급하게 뛰어 올랐는데 1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돌파했습니다.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향후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주택사업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기전망을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겠죠. 우리의 부동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는 죽을 것 같다던 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부채의 은행 이자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집값은 정말 뉴스대로 계속 오를까요? 올해 1, 4분기 가계 신용은요,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폭 감소다, 이런 기록을 썼는데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가 계속 이어질지 이런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17조 9천억으로 전분기에 이어서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주담대는요, 전기 대비로는 5조 3천억 원 정도가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증권사에서 대출해준 부동산 PF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의 시선으로만 흐름을 바라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수를 좀 넓혀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저는요, 늘 제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실수를 범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인데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오늘 아는 것이 어쩌면 내일은 낡은 정보, 후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는 이분저분 사실 고수분들의 의견을 늘 제가 물어보곤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3번째 또 동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리가요, 잡혀가려고 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매수하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이 결국 호가를 높인 매물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실한 부동산 PF 위기에서 건설사와 금융계를 살리려고 폭등한 부동산에 시름시름 앓는 국민을 때려잡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요, 이건 정말 망국의 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부동산 가격에 맞춰 살다 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는 다른 그 무엇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꿈을 꾸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용기마저 빼앗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표영호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은 을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